자, 나이덕의 땅끝이라고 하는 시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시고요. 현대시가 뭐야? 현대시여진 시. 그치. 맞습니다. 근데 뭐 있어? 고전시, 신체시, 우리 현대시 있어. 현대시는 형식과 내용이 있어서 현대적 요소들이 있어야 돼. 현대적 요소들이. 그렇지? 그 다음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다 했었고. 회상적인 거니?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쓴 시, 이런 뜻이야. 그렇지? 회상적과 같은 말이 회고적 같은 말이야. 과거를 떠올리면서 쓴 시, 이거 회상적, 회고적이라고 해. 됐지?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의 내용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사색적은 뭐니? 사색적이 뭐랬어? 사색적.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 그걸 사색이라고 그래.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깊이 사색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뭐가 나올 때? 뭐가 나올 때? 깨달음이 나올 때 사색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깨달음이 나왔어. 깨달음. 뭘 깨달았어. 그럼 얘가 뭘 깨달으려면 깊이 뭐 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의 내용에 깨달음이 나올 때 우리가 이거를 사색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깨달음의 내용이 삶의 어떤 올바른 방향이야. 그러면 교훈적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내가 옛날을 생각했어. 회고적, 회상적. 알았지? 그리고 뭘 깨달았어. 사색적. 알았니? 됐니? 그럼 관조적이 뭐야? 관조적. 수업 나왔을 때 이런 말 안 했어? 관조적이 뭔지? 그냥 저거 써주고 설명. 거짓말하는 거지. 네가 안 들었겠지. 아니 근데 그냥 써줬으면 프린트에서 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줬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뭐야 관조적? 관조적. 뭐라 그랬어? 네. 이화?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래. 설명 잘했네. 잘했어. 관조적이라는 건 원래는 이걸 관조적이라 해. 관찰 플러스 감정의 절제. 이걸 뭐라고 한다? 관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도. 그럼 왜 이화여고에서는 이거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했느냐? 객관적 이렇게 했냐? 우리가 멀리 떨어졌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을 절제했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감정을 절제하면 한 걸음 떨어져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관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둬야 돼. 그렇지? 관조적이 뭐니? 그러면 지금 이화여고에서 가르쳐준 대로 한 걸음 떨어져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알려줄 수 있거든? 그렇게 알아도 그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관조적이란 관찰 플러스 감정의 절제 이렇게 외우더라고. 그러면 어떤 시가 관조적인지 딱 와라. 알았지? 이해나? 제재는 땅끝이고 주제는 절망의 순간에 발견한 삶의 희망이야. 근데 봐봐. 절망의 순간에 뭐 했대? 발견했대. 이 발견했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뭐 하게 됐다? 깨달았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색적이 되지. 됐니? 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서 세상을 뭐하고 있다? 전개하고 있고 중의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근데 중의성이 뭐지? 둘 이상의 의미로 뭐 되는 것? 해석되는 것을 중의성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역설적 인식을 통해 그랬는데 역설적이라는 게 뭐니? 표현과 표현이 뭐 되는 거? 모순되는 거. 이걸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적용해서 풀 수 있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적용이 가능해진다. 알았지? 대기에다 반동별고 다 외웠지? 해석 시험 받을 때만 해석 못하고 죽는 거야. 어? 시험 못 본다. 자, 그럼 본문 가볼까요? 나의 덕의 땅끝.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려고에 뭐뭐 하려고라는 어미야. 이미 뭐뭐 하려고라는 이 어미는 지향을 나타내는 어미야. 지향. 따라서 뭐뭐 하려고에 걸려있는 대상은 긍정 대상이 되는 거야. 즉 고운 노을은 긍정 대상이 되는 거야. 산 너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머는 위치고 넘어는 동작이야. 넘어는 동작, 넘어는 위치거든. 산 너머에 있는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고운 노을은 지향점이야. 화자의 지향점. 이 지향점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어린 시절의 꿈, 이상 뭐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노을이 꿈이나 이상을 나타내게 되니까 상징적이 되는 거지. 상징적. 써나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그랬단 말이야. 자,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그랬으니까 상승의 이미지면서 동시에 역동적 이미지야. 상승이라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 역동이라는 건 움직임의 크기가 클 때 나타내는 거야. 발을 굴렀지 할 때 굴렀지 현재와 과거야. 과거인데 잘 들어. 지금 그네를 타는 건 보통 우리가 어른이 하는 거야, 어릴 때 하는 거야? 어릴 때 하는 거잖니. 그러니까 이 행위가 어린 시절을 뭐 하는 거? 회상하는 것으로 일켜. 회고하는 것으로.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은 무생물이잖니. 그런데 잡아먹는 건 동물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류적 표현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잡아먹혔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죠. 그래서 꿈의 좌절, 이상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자, 여기서 나는 드러난 화자이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근데 삐걱삐걱은 음성상징어지, 그지? 의성어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삐걱삐걱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잘 맞지 않아서 나는 소리거든. 아, 왜 이렇게 자꾸 삐걱대? 삐걱대면 일이 잘 돌아간다는 거야, 잘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 부정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 삐걱삐걱이라는 말 자체가. 자, 이제 그네 중에 보면 이렇게 쇠고리로 연결된 그네들 있잖니, 그지? 그 쇠고리로 된 연결된 그네들이 자주 끈으로 된 거 말고 그 그네를 타고 내리면 내린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삐걱삐걱 이런 소리가 나지. 삐걱삐걱 이런 소리 나잖아. 그걸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떨고 있었어 라는 말은 이것도 의인화된 표현이지, 그치? 그네들이 떨고 있었어. 약간 의인화된 표현이야. 알았니?
소리를 내고 있어서가 아니잖아. 그지? 자, 일반적으로 이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써? 약간 두려움, 공포, 좌절 이런 감정을 드러낼 때 쓴단 말이야. 알았지? 야, 너 떨어? 약간 무서워?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렇지? 지금 잡아먹혔잖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꾸던 꿈, 이 좌절될 때 느끼는 공포가 있을 수 있잖아.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 아들도 그랬거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좀 무섭다. 어른이 된다는 게 좀 무섭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그럴 수 있잖아. 뭔가 암담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공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절망감. 어릴 때는 그랬으니까 어린 시절 뭐 한다고 회고하는 거야. 나비를 쫓듯 그랬거든. 지규법이죠. 그럼 여기서 나비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대상이에요. 왜냐면 지향점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래서 땅끝을 찾아갔지. 그럼 여기서 땅끝은 일단 첫 번째 아름다운 공간으로 표현된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내가 아름다움에 취해니까. 됐니? 그러면 여기서 땅끝과 동일시되는 건 나비야. 나비. 왜냐면 나비를 쫓듯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비도 아름다움의 대상이죠. 얘네 뭐 땅끝 마을 혹시 가본 적 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 땅끝 마을이 있거든. 실제로 지금 가봤거든. 왜 가봤겠어? 내가 거기 왜 가봤겠어? 행복을 찾아. 생각해봐. 왜 가봤겠니? 아름다운 위치에서. 진짜? 궁금해서. 그럼 뭐가 궁금하지? 그것만. 되게 넣었지. 땅끝 마을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아무 의미 아니 거기가 땅끝 마을이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맨 남단에 있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 부여된 의미. 왠지 땅끝 마을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거기에 가본 것이 되게 뭐 있는 행동 같아? 의미 있는 행동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는 성인이 된 후의 깨달음으로 보여. 자, 어릴 때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에 찾아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게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는 뭐야?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나 저희 인식의 전환이야.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끝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거야. 하나는 실제로 한반도의 남쪽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순간?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 너는 살면서 그런 절망의 순간을 느껴본 적 있어? 아직 뭐. 한 번도 없어? 너는? 그래. 다행이야. 느껴본 사람 살면서 진짜 너무 좀 절망스럽다. 왜 다 뒤를 보는데? 너 느껴봤어? 저 없을걸요? 없을걸요. 생각 안 해봤구나 별로. 윤성이는 있어? 없어? 다행이네요. 아직 못 겪어봤네요. 자,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자,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온다. 이것도 무슨 하된 표현이야? 의인하된 표현이죠. 근데 이거 의나 말고 화류라고 하면 틀려요? 아니 맞아. 그래도. 근데 지금 보면 저 위에 노을이 누구한테 잡아먹혔지? 그러니까 이제 어둠과 파도가 동일시되는 거죠. 왜요? 왜냐면 파도가 땅을 뭐에 들어와? 먹어 들어와. 잡아먹으러 와. 알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했대?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그럼 여기서 뒷걸음질 치는 거는 그 위에 그네가 뭐하고 있었어? 떨고 있었어랑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 뒷걸음질 치다는 그런 걸음이에 절망적 상황에서 느끼는 뭐야? 두려움? 공포죠. 우리가 뭘 느낄 때 뒷걸음질 쳐?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뒷걸음질 치잖아. 선생님이 졸려 무서운 스님이야. 딱 와. 이러잖아. 계속 깡패 만났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약간 뒷걸음질 외쳐. 두려움과 공포. 알았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 허락된 것이라고. 자, 이게 바로 화자가 절망의 상황에서 느낀 뭐야? 인식이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 허락된 것인가? 라고 느꼈다는 거 알았지? 파도가 아가리 쳐들고 달려드는 곳. 파류적 표현이죠. 아가리는 원래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입을 아가리라고 해요. 그렇지? 근데 뾰족한 입은 뭐라고 해요? 주둥이. 그렇지?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자, 여기서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이라는 말은 어린 시절의 땅끝은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가 뭐한 곳이야? 찾아간 곳이지만 어른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땅끝은 내가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죠. 왜? 살다 보면 인간은 언젠가는 무슨 순간을 맞닥뜨리게 돼?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잖아.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자, 여기서 또다시 인식에 뭐가 일어난다? 전환이 일어난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그랬거든요. 야, 대박. 근데 왜 이런 거야? 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지? 응?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니까 위태로워. 아,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니까. 니네 내가 최근에 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아니니? 그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위기를 겪고 안 겪고 그렇습니다. 겪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왜게? 그치. 야, 그 위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이겨내는 과정이 뭐해 보여? 아름다워 보이거든. 니네가 봐봐. 어떤 역경을 겪은 한 스포츠 선수가 메달을 딸 때 우리가 거기서 뭘 느껴? 감동을 느끼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스포츠 선수가 막 AI로 만든 로봇이야. 로봇 팔로 막 창 던지기만 40m 날아가. 막 오 감동적이야? 그런 거 잘 못 느껴 우리는. 못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너네가 막 어릴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막 계산기 없이도 막 200짜리도 곱셈부터 나눗셈까지 다 암산으로 되고 막 그래. 뭐만 했다는 정결등이야. 그러면은 막 서울대 갔을 때 감동해? 그게 잘 안 느껴진다니까. 살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야,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될 때가 많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쉬울수록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와이프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언제 느끼게 되느냐? 내가 막 잘 나갈 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될 때 느끼는 거거든. 내가 막 돈 잘 벌고 막 엄청 잘 나가고 이럴 때 아, 와이프가 날 진짜 사랑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힘든데 그럴 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 줄 때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거든. 거기에 그 푹삭 속았다의 걔 누구지? 그 남자 중 관식이도 나오는 거거든. 박범? 아, 박보검. 그 박보검이 막 기술이 막 있어가지고 막 엄청 돈 잘 벌고 그런 게 아니라 몸빵 때우거든. 그래가지고 배 타고 뱃일 하는데 뱃일 하다가 밧줄에 걸려 손가락이 잘렸어. 근데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바로 병원으로 안 돌아가고 뱃일을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손을 붙들고 병원에 가가지고 하마터면 손가락이 완전히 없어질 뻔해가지고 손이 굽었어. 근데 우리가 뭘 느끼냐면 막 엄청 능력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돈 잘 벌어서 거기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내를 탓하거나 아내한테 원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몸으로 다 떼어가면서 아내를 지키려고 하거든. 진짜 감동적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봐. 어릴 때는 뭔가 땅끝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막 찾아갔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서 있는 땅끝에 서 있게 된다는 거야. 근데 깨달은 거야. 옛날에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땅끝에 서게 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야. 뭘? 그게 아름답다는 걸. 이게 미친 거지. 그게 역설적 인식이지. 근데 왜 아름다운 거야? 절망의 순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된 아름다움이 있거든. 위태로움 속의 아름다움 중에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늘 젖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 하나는 뭐냐면 눈물.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땅끝 마을은 파도에 젖어 있는 거야. 그렇지? 파도가 쳐서 물에 젖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젖어 있다는 것을 눈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희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 절망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도 있다?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지. 나란히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여기서 그걸 보려는 그것은 젖어 있는 것이죠. 젖어 있는 땅끝을 보려고가 되는 거야. 여기서 젖어 있는 땅끝은 뭐니? 절망의 순간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지. 절망의 순간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절망의 순간에서 느끼는 희망일 수도 있다. 알겠니? 이르리라는 것이는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미래죠. 됐니? 그럼 이 시의 주제가 뭐래? 절망의 순간에서 발견한 삶의 희망. 근데 왜 절망의 순간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그럴 수 있는데 니네 그 아빠 엄마가 좀 볼 수도 있는데 안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보잖아?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로 가? 시골에 가거든. 근데 그 시골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뭘 깨달아?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닫거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그냥 산에서 자라는 거 막 캐가지고 막 물고기 잡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손질해서 이렇게 막 끓이고 막 이러면 막 먹으면서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네 이거 막 이러잖아. 그러잖아. 그런 거 볼 때 난 무슨 생각하냐면 저게 진짜 땅 끝에서 말하는
절망의 순간에서 발견하는 희망이 아닐까?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표정이 밝을까? 진짜 행복할까? 진짜 밝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아, 역시 자연이 좋아. 머리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막 이렇게 자기를 뭐 하는 거야? 자기를 속이는 거지, 자꾸. 왜 안 그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니네 그 시골에서 혼자 막 산속에서 살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나무에 있는 거 막 캐가지고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 나는 그랬거든. 나는 막 이렇게 도시에서 막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맛있지. 막 내가 기른 농작물에 막 순수한 풀의 냄새를 맡으고 그런 거 막 별로 없거든. 근데 만약 나한테 그런 상황이 주어지잖아. 그럼 난 그게 맛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왜? 다른 어떤 희망이 없잖아. 그 마지막에 내가 순간에 찾은 하나하나의 희망이야. 그럼 그것마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으면 난 진짜 행복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자기에게 뭐해? 주입해. 그러니까 막 말하는 거지. 이게 진짜 행복이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른들은 왜 그 프로를 볼까? 그 프로를 보면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나도 나중에 꼭 저렇게 살 거야. 나도 꼭 시골에 가서 저런 거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자기한테 저런 상황이 왔을 때 그나마 저걸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와서 저걸 할 때 나 원래 이거 하고 싶었어 하면 덜 힘들잖아. 덜 힘들잖아. 근데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가 안 돼? 돼요. 그래? 나 진짜 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왜 땅끝이라는 시가 어려워. 우리는 어릴 때 막 높은 곳을 희망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끼고 그런 냉혹한 현실이 두려울 때가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진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서면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떤 순간에 진짜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때 진짜 친구가 나타나기도 하거든. 내가 어제 문자 딱 받았어. 뭐냐면 진짜 싫어요. 진우야. 그러니까 윤석열 등급하면 된 거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한다 이러면서 그 중의적이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문자가 왔어요. 진우야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먼저 아이폰에 잠금을 주세요. 아니 돈 빌려달라고 왜 아이폰에 잠금을 해줘야 돼.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돈은 아닌데 바로 보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거 교재 대금 내야 되니까 한 달 안에만 돌려주면 된다면서 보냈거든. 한 달 안에만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보냈어. 왜냐면 진짜 한 달 안에만 보내주면 되니까. 근데 한 달이 됐는데 안 보내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힘드니까. 근데 사연은 되게 무슨 재판 중인데 무슨 변호사 비용이 부족해서 다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니까 보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돈은 한 달 정도 여유 있는 돈이니까 한 달 안에만 주면 되니까 그 전에만 보내주면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한 달이 한참 지났지. 근데 어제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되게 대학 다닐 때 친구인데 대학 때 되게 막 친하진 않았거든. 엄청 친하진 않았어.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 평범한.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힘들 때 있잖아. 그럴 때 연락했는데 야 나랑 별로 안 친한데 나한테까지 연락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지 않냐?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못 보내주지. 근데 난 돈이 있어. 뭐 많지 않아. 유용한 돈이. 그래서 보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진짜 야, 돈 얼마가 없어서 너무 힘든 순간에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아무것도 안 묻고 선뜻 돈을 빌려줘. 그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못 알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느끼게 되잖아.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하라니. 그래서 어릴 때는 뭔가 높은 걸 희망하는데 그것이 절망이 되는 순간 우리는 땅끝에서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 땅끝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땅끝에 서게 되보니 두려운 곳이야. 절망스럽고. 근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 뭐냐면 그 속에 그 위험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네 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이 땅끝에 다시 오게 되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해줄 얘기는 니네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막 좋은 대학 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인생이 막 잘 못 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다 아름다움 있다. 뭐만 하면 돼. 자기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노력하면 돼. 그렇지? 자기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냐?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뒤에 펴봐.